369페이지 여기 16장 잠깐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발음이랑 오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고 가야 다음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academic purpose 뭐 이런 oral communication의 academic purpose 여기 뭐 discussion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은 굳이 필요 없고요. 넘어가시면은 발음이 나와요. 발음. 프레젠테이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믹 측면에서 뭐 아이들끼리 협업을 하고 디스커션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고, 티칭의 발음 지도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Let it just happen approach, 이거는 발음을 의식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함으로써 저절로 이런 것들을 implici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L1을 배우는 과정처럼 똑같이 non-directive in let it just happen approach는 의식 상승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이렇게 하지 않죠. 전부 다 인지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먼저 발음에 대한 세그멘탈적인 측면과 수프라세그멘탈 측면의 학습 목표 요소가 있어서 PPP 형태로 수업을 대부분 진행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교수법 측면에서의 큰 접근 방법, 발음 지도 방법이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374페이지에 rather than attempting only to build the learner's articulatory competence from the bottom up, simply and mastery of the list of the phonemes and alphones, top 이런 등등 여기 앞에 이렇게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앞쪽은 세그멘탈적인 요소 그리고 정보 처리 방법은 바텀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CLT와 전체적인 교수법의 목표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파악이 중요하겠죠.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파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탑다운적인, 즉 상황이 어떤 대화이며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발음의 스트레스, 리듬, 인토네이션이 훨씬 CLT라고 하는 교수 원칙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그멘탈은 어떤 정보 처리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은 탑다운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강세는 또 스트레스, 프로미넌트 실러버스에 대한 위치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것은 누구랑 대화하느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바뀐다입니다. 자, 그래서 수프라 세그멘탈이 훨씬 중요한 요소이다. 세그멘탈은 뭐라고요? 이해만 되면 된다. 인텔리지빌리티가 목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강세,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리스닝을 가르는 데 있어서 피치의 체인지, 이거는 수프라 세그멘탈적인 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이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잘 보셔야 되겠죠. 미니멈 페어인데 미닝풀 미니멈 페어이다. 자, 미닝풀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지만은 contextualized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이 발음이 핀과 펜의 발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떤 그 발음 자체보다는 상황 안에서 아이들이 상황과 연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meaningful 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은 첫째, 유창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수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정확성이 우선시되는 활동입니다. 목표는 무엇일까요? 세그멘탈적인 요소이고요. 그리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니멈 페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펜과 펜, 이것이 유일한 그 변화이고, 그 결과로 뒤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교수 방법의 내용입니다. 자, oral communication technique, 뭐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은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 롤플레이, information gap, oral form focused activit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oral form focused activity는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전부 다
유창한 언어 사용,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을 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oral form focuse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특정 언어 형태의 사용이 빈번하게 요구된다라는 말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정확성을 기반을 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meaningful communication이라고 적혀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 사용이 빈번하게 요구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그냥 정확성 중심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전부 다 인포메이션 갭과 함께 유창성 기반의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meaningful communication이에요. 아시겠죠? 아이들이 정보 전달,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그 해당 주요 목표이다입니다. 자, 이제 오류는 문법에 나오긴 하지만은 그 오류에 대한 부분이 말하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잠깐 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류에 대한 트리트먼트를 할 때는 감정을 고려해야 되고요. 인지적인 측면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는 대부분 인지적 측면에서 너 틀렸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펙티브적인 측면에서 피드백도 사실은 우리는 뭡니까? 제공을 하고 있다입니다. 자, 사실 대화를 듣게 되면은 뭐 너무나 맞는 소리고 돌직구인데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맞아. 반박은 못 하겠는데 기분이 나빠. 저 인간이랑은 인간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분이 들 정도의 어떤 뭐 그런 정보들 피드백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의적인 측면에서 네가 너무 못하고 있다, 네가 하는 말이 그냥 언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메시지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메시지가 정의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있죠? 말을 시켜놓고 말을 하면은 딴 데 봐버리는 사람, 어펙티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대화하면서 주는 거입니다. 자, 우리는 커그니티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에러 should teachers를 에러를 어떻게 이제 트리트를 할 것인가? Should they supply overt, immediate correction 돼 있는데 overt 한 것은 의사소통의 흐름을 중단하다입니다. 중단해서 언어 형태에 대한 다이렉트한 attention, 다이렉트한 피드백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다이렉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overt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implicit한 피드백 형태이다입니다. 여기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Should they make incidental reference to form인데 incidental은 언어 형태에 대한 그 오류 수정에 대한 것이 사전에 준비가 없이 대화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hould they make incidental reference to form? 그러니까 incidental 하는 어떤 말을 하다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가 자각을 하도록 그때그때마다 피드백을 하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요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noticed error를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notice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self-repair의 형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언어 형태가 교사 입에서 나가지 않는 거입니다. planned냐 아니면은 teach spontaneous냐 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와 관계가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보시겠어요? 크게 두 가지 글로벌과 로컬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난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류 때문이다. 그 오류의 형태를 에비던스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오류의 정체가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에러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로컬 에러는 틀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미를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French의 예가 나와 있는데 There's a French window in every bedroo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것은 즉각적인 오류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로컬 에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커렉션이 즉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즉각적으로 하게 되면 단점 뭡니까? 의사소통적인 흐름이 깨지는 거입니다. CLT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correcting, treating everywhere, 이 부분도 글로벌과 로컬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학습 목표에 관련된 것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서 피드백을 할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 밑에 좀 첨조로만 보겠습니다. Immediately delay to more appropriate moment. 자,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에 따라서 이제 피드백을 적절한 타이밍을 잘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딜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사소통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과업 실현이 먼저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pportunity self-correct, 이 self-correct는 self-repair로 바꾸어 놓으세요. 지금 이 말은 옛날 말입니다. correction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요즘 말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네거티브 커렉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지적인 측면의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데 부정적, 인지적 피드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커렉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정이 됐는데도 단어에 대한 이런 사조용 이 부분이 좀 개정됐으면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Defer others. 자, 트리트먼트를 others는 other repair입니다. peer 바꿔놓으세요. 이것도 peer repair입니다. peer 동료가 대신 수정해주는 거. 위에는 뭐라고요? self repair, 밑에는 peer repair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기출에서도 이 단어를 원칙으로 과거에 이미 출제가 지나갔는데 이 책에서는 아직 옛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defer to individual or whole clas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되돌리기라고 합니다. 그 아이에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되돌리기 전체에게 이것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형태의 수업을 얘기를 하는 거입니다. 자, return not to original error maker. 자, 이건 뭐 똑같은 말이죠. 네가 틀렸으니까 자, 너 이거 뭐 어떻게 똑바로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 전체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것만 좀 같이 볼게요. indicate 하는데 non-verbal하게 indicate 하는 거, 에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non-verbal한 것을 다뤄보는 이유는 시험이 하도 이렇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저렇게 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버블적인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repetition 어떻게 합니까? 버블적으로 특정 부분을 emphasis,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버블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indicate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나음법을 적어로 뭐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틀렸다 라고 알려주는 거입니다. 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 among strategies listed above, none of them are implicit correction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strategy listed none of them explicit correction in which wrong form is specified and correct form are provided.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맞는 것만 짚고 시험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것이 암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맞는 거 먼저 제낄게요. request 암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indicate type of error 이렇게 what's the past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해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explicit correction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원서 이거 혼자 읽고 그냥 잘못 그대로 고지고대로 분석하게 되면은 implicit 피드백이 아니기 때문에 explicit 피드백이 아니기 때문에 implicit 피드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self repair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시겠죠? self repair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말이지 피드백 자체가 의사소통의 흐름을 깨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소통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메타링귀스틱 피드백은 과거형 너 틀렸어라고 하는 언어 형태를 사용하여서 아이에게 명시적으로 언어 형태 자체에 주의 집중하게 하는 발문입니다. 피드백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는 이 내용에 맞습니다. 암시적인 가장 피드백 방법이고요. 틀린 부분을 로케이션 하는 거 you go 여기 지금 여러분이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이탈릭으로 해놨죠. 이 말은 오럴적으로 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You go to the store yesterday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repetition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했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는 self repair를 기회를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목표인 거예요. Initiate repair 정답 기입형으로 요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Initiate 땡땡 with a little prompting as little prompting as possible. 교사가 약간만 툭 쳐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질문 여기에서 이것은 아이가 스스로 수정하는 행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언어학습 측면에서 내가 교사가 의도하는 피드백의 의도를 알아차린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죠? 업테이크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피드백을 주는지 피드백의 의도를 알아차려서 다음 발문에 수정을 하는 행위를 아이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업테이크다라고 하는 말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가르치는데 인텐시브 말하기에 있어서 oral close procedur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항상 close라고 하는 부분은 말하기를 할 때 인텐시브적인 거입니다. 여기 안에 맞는 어떤 단어를 넣어서 연습해 보는 거입니다. 그래서 close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구멍난 부분을 채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텐시브 뭐 그냥 얘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부 다 유창성 기반의 말하기입니다. 자, 뭐 picture cue라든가 retelling story, oral presentation 전부 다 이런 것들은 extensive speaking task에 들어가는 거입니다. translation은 빼고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하기. 자, 요 부분을 조금 머리에 넣어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차 할 때도 말하기를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이 얼마나 말하기를 정확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자체가 언어 능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말하기에 대한 측면에 정확성이 있었냐라고 하는 평가 요소인데 맨 마지막 것을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non-linguistic factor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 pronunciation, fluency, vocabulary, grammar, discourse, 자, feature 이 부분이 많이 사실은 출제가 되는데 코이전 중요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얼마나 잘 연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스코스 피처라고 했는데 여기에 social linguistic appropriac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하기에 상황에 얼마나 적절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대부분 문화적 이해
기반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멀리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출제되기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교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으로 평가를 했다. 그 요소를 중심으로 찾게 한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해당된다를 쓰는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뭐 저라면은 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겠습니다. 이 부분과 뭐 태스크의 어떤 과합 정도. 그러면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너무 사실 쉬운데 후보를 뽑으면은 이거 정도로 저는 사실 뽑겠습니다. 아시겠죠? 단어는 뻔해요. 단어는 얼마나 range라고 합니다. 다양한 단어를 썼느냐. 다양한 단어를 쓴다는 것은 언어적인 특징, 영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는 똑같은 단어 쓰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풍부한 단어를 얼마나 프레젠테이션에서 구사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vocabulary 혹은 range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말하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